생각이 좀 듭니다. 짜친 사람 하나 더 있어요. 누구냐?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의 처분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서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처분. 이거 좀 약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감사원에서 일단 이렇게 얘기 나왔다는 거는 지금 감사원이 아직 정상화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유병호 체제가 그대로 살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면피용으로 좀 빠져나가려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만약에 감사원이 이번까지 손 놓고 있잖아요. 네. 감사원은 특검 대상에 안 들어갈까요, 진짜로? 지난번에 관저 21g 의혹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 감사원 관저 의혹은 예, 진짜 작년 10월에 뭉갠 다음에 이것도 특검해야 될 것 같아. 네. 나는. 예. 어차피 나오기도 했어요. 네. 예, 김건희 특검이 다 포함돼 있고. 예. 그리고 이 당시에 감사 받다가 그 라인들이 사실상 21g 네. 그리고 그 당시 뭐 개수영장, 뭐 사우나, 골프장 이거 감사 사실 이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호진 관리비서관한테. 네. 그러니까 업체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답변 아예 하질 않았어요. 보통 답변하지 않으면 서면 안 하면 이거 감사원 찾아갑니다. 예, 찾아가고 안 되면 고발해야 돼요. 예. 아니 그 수의 계약을 했는데 그걸 맡긴 그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업체를 모르는 게 말이 돼요? 관리비서관 담당자가. 근데 그거를 감사원 자체 내에서 사실상 뭉갠 거예요. 그 뭉갠 걸 다시 살려낸 사람이 조은석 특검이에요, 당시. 그렇죠. 감사원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제 내부 얘기 들어보니까 조은석 특검 다시 시켰고 다시 시켰을 때 과거에 감사했던 팀이 그걸 거부했어요. 감사 못하겠다고. 네. 그래서 바로 직무배제 시켰어 다. 네, 그래서 다른 팀으로 갔죠. 그러니까요. 너무 의혹이 많아요. 21g만 딱 빼놓고 네. 그 감사 업무를 수행한 유병호. 유병호도 사실은 조은석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해야죠. 말씀, 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큰일 났네. 51분인데 우리가 또 빠르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북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북한 얘기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네. 예. 이것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어제 8분 만입니까? 한겨레는 8분 만이라고 쓰고 동아일보는 15분 만이라고 쓰고 그렇죠. 몇 분 만에 그 사퇴서를 낸 건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윤석열 출석 분수는 뭐 중요하지 10분이든 않다. 15분이든 이게 뭐가 중요해? 코미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15분이면 달라집니까? 근데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권성동 네. 의원이 또 나타났습니다. 네. 저를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을 했는데 안철수가 혁신 대상이다. 안철수가 혁신 대상이야. 내가 아니라 이제 이런 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말에는 제가 좀 방어를 해주고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네. 안철수 의원은 한 게 없어요. 예.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혁신 대상이 되죠? 가만히 있으셨어요. 가만히 안철수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에 어폐가 있고 네. 사실 이게 안철수 의원은 제가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혁신위원장 받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거 몰랐나요? 알고 계셨을 텐데 이거 받지 말았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가 또 연락이 와서 자기 혁신위원 들어갈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절대 들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얼마 못 간다. 그 지금 보시다시피 안철수 의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안 꽂아줬다고 바로 그만두고 그 당 대표 나간다. 이게 근데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이 혁신위의 어떤 그 지금 비대위의 굉장히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당 대표 선거에 나가면 훨씬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안철수 의원은 내부 지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민주당이나 혹은 국민의당이나 뭐 이런 데서 자기 지지세가 많은 당에서는 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정수 기자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어제는 사실 안철수 의원이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다. 네. 내가 혁신하려고 혁신위원 누구 2명 더 넣으려고 했더니 반대하더라 비대위가. 네. 근데 제가 취재해본 결과는 뭐냐면 오늘 권성동 의원의 저 발언은 나왔죠.
사실은 좀 웃기긴 한데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안철수라는 캐릭터의 특징인데 그러면 혁신이 왜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뭐 혁신하려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그 중에 지금 혁신위원 뭐 청년 중도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막혀서 혁신이 출범 못하고 나는 전당대회에 나가겠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닦아놓고 이게 뭐라고요? 예, 이 혁신위원도 온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물론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는 날 수 있죠. 근데 이게 대단한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말했던 거는. 네. 그리고 쌍권에 대한 어떤 출당 출당 이런 요구.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건 애당초 말이 안 된다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송원석이 사실 쌍권이 지금 옹립한 그쪽 세력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요. 송원석이 바보입니까? 그럼 안철수 의원한테 혁신이 합시오 이렇게 서로 만나서 사담으로 해가지고 이게 빠터? 개혁이 체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럼 이쪽은 좀 살려주고 이렇게. 여기서 적당히 혁신하시고 또 네. 뭔가 띄우고 네. 나도 빠지겠다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의원한테 그럼 혁신이 이런 거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모양새 하겠다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럼 난 쌍권 출당시키겠다. 근데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예. 네.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 했으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애당초 안 받죠. 나는 쌍권 얘기하면 아니 그건 안 되죠. 알만한 사람이 왜 이러십니까? 네. 근데 약간 그게 언어든 간에 쌍권에 대한 건들지 않겠다는 부분은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합의가 돼 있으니까 출범을 한 겁니다. 혁신이가. 예, 그렇게 봐야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정치 짬밥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네. 그거를 어기고 네, 그걸 마치 이제 와서 야 내가 출당하려고 하는데 이걸 안 받냐 하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황당하죠. 이게 아까 무인기랑 똑같아요. 아니 이건 네가 지금 한 거잖아. 우리 다 합의돼 있는 건데.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래? 전쟁 일으키려 다 전대 나가니까 전쟁 일으키려 무인기 띄워가지고 야 때려줘. 네. 나 좀 때려줘. 어. 안 때리니까 본인 스스로 기자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가지고 경향신문은 빠르게 탈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 포석을 둔 거다. 안철수가. 쉽지 않을 예. 거라고 봅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당내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의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이제 평가는 잘 모르겠는 사람이다. 그죠. 잘 어떻게 모르겠다.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 예측이 예. 안 된다. 좌충우돌.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가 확실한 건 오히려 좋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이렇게 해서 지배적입니다. 같이 일을 하겠어요? 이런 분하고 예. 예측 가능성이 확보가 안 되는데 예. 아니 엊그제 그러면 우리 정책위장하고 이거 누구 안 치는 겁니다 합의해놓고 뒤에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 새정치합니다. 새정치가 뭐냐? 새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놈의 새정치 예. 혁신 새정치. 예. 그러니까 저기 어딘가에 붕 떠 있는 구름 같은 거예요. 데피니션 하겠다고 밑으로 끌어내려서 지상에서 이거를 형체화시키려고 하면 네. 그걸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 새정치가 뭔데요? 새정치가 그래서 그냥 후원금 끊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지역구 사무실 닫는 거예요? 하향식 말고 상향식 공천? 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라잖아요. 그건 말이 없어요. 이걸 15년째 하고 계신 분이라서 네. 당에서 이제 제가 전화 돌려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심경이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혁신이 하겠다고 했다가 네. 자기가 나 지금 이거 이제 전당대회 나가겠던데 심경이 변화가 됐어요. 네. 근데 심경이 변화가 됐다고 송원석 비대위원 말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내가 사실 아까까지 혁신하고 나오고 싶었는데. 싶어졌어. 네. 그럼 송원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네. 그랬더니 명분을 찾은 게 이거야. 명분을 찾은 게 송원석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받을 수 없는 명분을 제시한 거죠. 네, 쌍권 출당하고. 네. 근데 쌍권 출당을 또 앞으로 말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는 이 비대위원을 얘기한 거예요. 네. 내가 혁신위원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 깔고 한 자리 깔고 밑에서는 쌍권 출당을 한 거죠. 두 개 파토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 연 거죠. 야.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송원석 위원장이 그래 말을 하지라고 그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